경제의 기본은 금리입니다. 금리를 책정하고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연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픽했는데 케빈 워시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기 의장이 이 인물입니다라고 찍은 이후에 시장이 그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대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이죠. 최연소 연준 이사에 재직한 그런 인물이고요. 시장에서는 매파로 읽거든요. 긴축 통화 정책에 인플레이션에 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시장은 물가 안정과 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인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픽한 것을 보고 좀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달러 가치와 국채 금리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가 안정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달러 지수가 수개월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로 이런 모습에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금이나 은이 대폭 떨어지는 1일 하루에만요. 그러니까 정치에 연준이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 그동안은 휘둘릴 것 같아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렸다면 이런 흐름들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10%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게 1980년도 뭐 금이나 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월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이라고 하고요.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0년대 3월 헌트 형제라고 은을 인위적으로 쭉 올렸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규제 강화나 그리고 증거금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강제 청산으로 은이 폭락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은이 1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금과 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구조적으로 시스템 붕괴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워낙 금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중국의 투기꾼들이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여러 가지 줄다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게 시장의 중론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압박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도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압박할 텐데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의 습성을 버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 진영으로 갈 수 있을지 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 불가피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화권 매체에서는 금과 은의 폭락을 보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하나 내놨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CNN의 보도였습니다. 금과 은이 폭락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의장을 픽하고 나서 나온 변동성 확대 국면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부차나 대차 대조표 확대에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인물을 픽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금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너무 재정에 대한 빚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로 골머리를 쌓고 있죠. 그런 와중에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전자산 수요를 일으키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자연스럽게 강세장으로 간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것도 별개로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안정된다라는 걸 일부 신호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은은 조금 더 리스키하게 봤습니다.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분석가는 이미 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자산,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리와 귀금속, 원자재 이런 부분과 같은 경기 민감 이런 부분
둘이 양쪽을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스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이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초기에 하루 원유가 25% 빠졌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폭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은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중화권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뭐 시스템 붕괴다 아니다. 이게 선물에서 다시금 뭐 8% 급등한다 이런 그러니까 30% 이상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급 반등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워낙 30% 빠진 거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모시고요. 중화권 매체의 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금과 은 말고 정말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 그런 기반이 있는 상황이고 리스크 관리가 범위 안에서 가능한 투자 자산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공략이 가능하다는 바 금과 은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 때 지금 주식 투자를 더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사이트 전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구글에서 AI 도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이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구글 쇼급발 이슈 때문에 다른 업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흐름들, 급락의 폭도 꽤 컸습니다. 그런 파장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지니는요, AI로 3D 가상 환경을 생성해 주는 건데 굉장히 단순하게 주문해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만 입력해도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구현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그와 같은 환경으로 플레이 가능한 3D 가상 환경을 딱 만들어준다 이렇게 쉽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그 공간 내에서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최신 제미나이 3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AI로 유명한 나노 바나나 프로와 그리고 생성형 AI 이쪽으로 강한 제미나이 3가 결합한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나오니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게임 업계는 그나마 굉장히 패닉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니티나 온라인 엔진 같은 경우에 게임 업계 딱 생각해 보면은 게임 개발업자들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간 굉장히 고비용으로 개발사들이 뛰어들어서 게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제미나이에서 구글에서 프로젝트 지니를 딱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쉽게 뭔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24% 떨어졌고 로블록스 13%, 앱너빈 16%, 그리고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도 8% 가깝게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대형 퍼블리셔나 퍼블리싱 솔루션 기업들 전반적으로 추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AI에는 돈 버는 기업과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이렇게 딱 나뉘어져서 정말 투자자들의 심판을 받을 거고 결국 이게 주가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흐름까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AI 돈 버는 기업, 구글과 엔비디아. 구글은 차세대 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그 충격은 구글에게는 혁신 지속성이라고 대비될 만큼 강력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완전히 시장의 판도를 바꿨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글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인식의 틀을 가져다 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 지니가 쇼크 다른 기업에 그리고 다른 산업에 주다 보니까 이러한 일련 흐름들로 구글은 정말 제때 투자자들의 그 마음을 잘 인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업이구나, 성장 모멘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재차 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글 내에 미국 내에 구글 AI 울트라라고 해서 구독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구독료가 약 $250, 36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고 시장은 좀 반응은 엇갈립니다. 초기 연구 단계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정밀하게 재현하거나 아니면 공각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나 봐요. 그래도 어쨌든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왔고 이런 부분으로 게임 업계가 바로 타격을 받는 주가적인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 바 아무래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져다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지니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제는 중요한 게 돈 버는 AI 기업을 찾아라. 머니코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외나 국내 증권사에서 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팩트셋에서 S&P 500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한 33% 정도 되겠는데요. 그를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75%가 그래도 깜짝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5년 평균은 78%였대요. 이를 비교하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이익 성장률이 1년 사이에 한 11% 성장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요. 5분기 연속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까지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기업 이익 성장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 이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은 추락하고 도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이익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는 기업을 픽하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AI 기업들 수익성, 마진 개선 여부는 지속적으로 머니코드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변동성 확대 국면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유는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내놓느냐,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